금융회사가 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. 유일하게 전체의 산업 분야에서, 산업도 사실 뭐 구분이 모호해지긴 하지만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해도 돼라고 첫 번째 고민하는 산업은 금융밖에 없습니다. 뭘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해도 되는 거야? 뭐 삼성전자가 혹시 스마트폰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. 이 창의성을 짓누르고 있는 게 이거죠. 이 금융 분야죠. 하지만 이 금융 분야에서 이런 창의성이라든가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우리의 미션입니다. 그것을 저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.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. 기업 내 모든 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조직을 변화시켜라. 뭐 BNP 파리바라는 은행이 이런 걸 한번 했네요. 운영 효율화와 새로운 고객 경험을 모토로 걸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돈을 좀 벌겠다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투자 기간 중 뭐 34억 유로, 뭐 2020년 이후에는 27억 유로를 벌겠다. 얘들은 어쨌든 숫자까지 냈으니까 연구 많이 했네요. 정보를 잘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금융은 아닙니다. 왕복 2차선 도로, 우리도 왜 운전할 때 보면 출하려면 불안하잖아요. 근데 이 정보의 흐름을 제어해서 어쨌든 사람을 이롭게 했네요.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별게 아니라 결국 정보의 흐름을 제어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면 됩니다. 이걸 좀 금융으로 좀 좁혀보면 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. 뭐 하나금융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. 일단은 고객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둘러싼 정보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자. 이러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 변화시키자. 이것이 저희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뭐 기본적인 사상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합니다. 하나는 뭐냐면 조직을 변화시켜야 된다. 뭐 대부분의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위에 홀딩스 컴퍼니가 있고, 뭐 뱅크, 뭐 인슈런스, 뭐 등등 이렇게 있죠. 이런 조직 구조로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. 조직을 바꿔야 한다. 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기엔 기술을 확보하자. 저희들이 몇 가지 기술 선정을 했습니다. 8대 중점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빅데이터라든가 뭐 AI, 블록체인, 뭐 시큐리티, 뭐 오픈 API, 뭐 IoT 등등 이런 몇 가지 기술을 선정하고 뭐 중점적으로 키워보자.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한번 모아보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마냥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한번 은행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꾸며봤습니다.
금융을 중심으로 생활을 한번 꾸며봤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뱅크라고 돼 있죠. 최근에 저희 은행 이름이 하나뱅크가 아니라 KB 하나뱅크죠. 5년 전에 만든 동영상입니다.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든 동영상인데 뭐 전혀 뭐 이 좀 유행에 뒤떨어지지가 않죠. 팁입니다. 그럼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야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? 기존의 금융회사건, 금융을 도전하는 회사건 간에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, AI 챗봇, 모바일 P2P 결제 솔루션, 뱅킹 생체 인증, 모바일 중심의 지급 결제,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굉장히 리테일 뱅킹 분야에선 중요하겠다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좀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도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연구를 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저희들이 뭐 상당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이니까요. 전자지갑을 하시는 것보다는 허브를 하시는 게 낫죠. 전자지갑 허브를. 자, 그럼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, 바로 전 시간에 신성한 원장께서 그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한 8가지, 6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. 뭐냐면 디지털 커런시. 내가 해외에 나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게 뭔가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까? 쉽지 않다고는 본다.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뭐 이런 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들 혹은 새로 이 금융의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. 이것 또한 이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죠. 1950년대에 뭐 이러한 것이 생겼죠. 그러다가 사실은 세컨 팔로우가 이 권력을 가져가 버렸습니다. 그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입니다. 다이너스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비자 마스터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. 이러한 형태의 기술적 진보로 인한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. 2020년에 등장한 아이템은 뭘까요? 신용카드 말고. 저희들은 그걸 디지털 커런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카드, 통장, 뭐 등등. 이거 사실 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고객들한테 준 거지. 고객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.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과 이전시키는 방법.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
뭐 한국도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 좀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된 화폐도 있고요. 뭐 MUFG 코인, 뭐 시티 코인, 뭐 하나머니, 여기 뭐 우리은행 굉장히 오셨지만 위비머니 등등 은행들이 발행하는 그 디지털 머니도 있고, 뭐 수익과 뭐 티머니 같은 것도 있고요.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, 뭐 쿠폰 같은 이런 가치도 있고요. 사실 이것이 다 디지털 머니입니다. 버추얼 커런시죠.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진행을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죠.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적 변화로 인한 플랫폼을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, 이것도 현재 이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금융을 하고자 하는 이 분들한테 좋은 이 어떤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Thank you, Mr. Han. 네, 한준성 부사장님 감사합니다.